아이언맨 원자력이에요? 네, 원자력 원리로 구동이 되어요. 상온 핵융합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원자력은 일반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이는 핵분열과 미래의 기술인 핵융합, 그리고 베타전지 정도로 나뉘어요. 1탄에 나왔던 토니 스타크의 가슴에 넣는 팔라듐은 핵융합에 쓰일 수 있는 물질이에요. 핵융합은 보통 1억도 안팎의 온도에서 에너지 발전을 하게 되어요. 현실 과학 기술로는 핵융합 기술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토니가 핵융합 에너지로 슈트를 작동하게 했다면 상온에서 핵융합이 가능한 미래 기술을 쓴 거예요. 1탄에서 토니가 엄청 높게 비행한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슈트가 얼어붙어서 전기가 작동되지 않아 추락했었는데요. 땅과 가까워지니 파워가 다시 살아났어요. 원자로가 실온, 즉 집안의 온도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너무 추운 조건에서는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랬다면 토니의 몸도 얼어서 냉동인간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살짝 디테일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토니가 쓰는 에너지원인 아크 원자로가 소형 원자로라는 설도 있어요. 소형 원자로는 세계 여러 곳과 우리나라에 있는 핵분열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영화에는 연료봉을 교체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핵연료라는 말도 나오지요. 이는 핵분열에 쓰이는 단어예요. 때문에 소형 원자로라는 설도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연료봉으로 보였던 물질은 팔라듐으로 핵융합에 쓰이는 물질이에요. 토니가 베타전지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타전지는 원자력계에서 20년 전에 연구를 하려다가 무산된 후 2017년부터 핫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전자를 내뿜는 물질이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감기라고 내뿜어지는 전자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스트론튬을 예로 들면 30년 전후이기에 재충전 없이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거지요. 의료, 국방, 항공우주, 해양, 원전, 로봇 등 충방전이 불가한 환경에 쓰기 적합해서 극한 지역에 응용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 진행 중이에요. 베타전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다룰게요. 원자력으로 아이언맨 슈트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으로선 가능하지 않아요. 다만 현실의 원자력 원리로 가동되는 얼음을 부수는 배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배를 예로 들자면 55m로 아파트 20층과 비슷한 높이를 자랑하며 덩치가 커요. 이렇게 큰 배 안에는 171메가와트 용량의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가 2개 들어있어요. 6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운행을 하는데 4년마다 연료봉을 교체해주기만 하면 된대요. 첫 번째 아이언맨 슈트는 3기가와트의 출력을 자랑해요.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 18개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현실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작은 크기에 비해 어마무시한 효율이에요. 이 원자로로 아이언맨 슈트를 못 만드는 이유를 조금 더 깊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자로의 경우 아무리 소형이라고 해도 사고가 나서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중 방어막을 치게 됩니다. 차폐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방어막을 치게 되면 덩치가 많이 커져요. 다른 나머지 하나의 이유는 원자력 발전의 원리 때문이에요. 원자력 발전소는 뜨거운 열을 만들고 그 열을 전기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요. 즉, 열을 전기로 만드는 장치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다중차폐를 하고 변환기를 설치하면 아이언맨 슈트가 너무 커지지 않을까요? 여기에 핵반응 속도 제어 시스템, 열을 식히는 계통도 추가로 덩치를 크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명한 스마트라는 소형 원자로가 있는데 사우디에 수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예전에 만들어놨던 소형 원자로보다 많이 발전된 형식이에요. 또 세계적 부자 빌 게이츠가 꿈꾸는 원자력으로 가동이 되는 차도 있지요. 주민의 반대가 큰 걸림막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과학자들에게는 뜨거운 토픽으로 남아있어요. 형 기술로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지는 못해요. 토니의 에너지원이 핵융합이라는 설이 가장 강력하지만 추세를 보았을 때 핵분열로 만드는 게 더 빨리 가능할 수 있어요. 아이언맨 슈트 입고 싸우면 안 터져요? 영화를 보셨으면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토니가 싸우다가 슈트가 파괴되면 작동만 멈추고 폭발이 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핵융합은 핵분열과 달리 폭발의 위험이 없어요. 외부 충격으로 물리적 손상을 입게 되면 에너지를 만드는 플라즈마 상태가 급속하게 깨져요. 핵융합로 재료 자체만으로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방사능 누출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언맨 슈트가 터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이언맨2부터 날아와 장착되는 슈트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배터리를 쓴 게 아닌가 추정이 되어요. 간단하게 베타전지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게 뭐냐고요? 베타전지는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출하는 베타선, 즉 전자들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해서 충전 없이 사용하는 배터리예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물질에서 내뿜는 베타선이 전자선이고 전자의 흐름이 전류죠. 전자를 내뿜는 방사선 동위원소 물질 그 자체가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타선은 원자로처럼 중성자나 감마선의 강력한 방사능이 나오지 않아서 차폐가 쉬워요. 인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거지요. 베타전지 자체는 몇 그램의 물질이 원료가 되고 차폐가 쉽기에 덩치를 작게 만들 수 있어요. 베타전지를 쓴다면 덩치 문제는 해결이 돼요. 단점이 있어요. 원자로처럼 강력한 전력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언맨 슈트가 진화를 거쳐 멀리서 날아오는 장면이 기억나요. 암파트나 리펄스건 등 모듈만 따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외부 충전 전력 외로도 각 파트별로 따로 배터리 장치가 존재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베타전지 자체로는 핵분열이 가지는 폭발 위험이 없어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아이언맨 슈트에 관해 그럴만한 추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블에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없기에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